오늘 5페이지만 오늘 5페이지에 대한 설명만 할 거니까 잘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스위치죠. 스위치를 이쪽을 누르면 불이 켜집니다. 그렇죠? 반대쪽을 누르면 불이 꺼지죠. 이쪽을 누르면 불이 켜진다고. 그렇죠? 자, 에어컨 리모컨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온도 버튼이죠. 그렇죠? 자, 얘를 누르면 희망 온도가 어떻게 돼요? 1이 더해져. 그렇죠? 얘를 누르면 1이 빼지죠. 그렇죠? 얘를 누르면 에어컨이 꺼지거나 켜짐, 그게 바꾸죠. 그렇죠? 그런 식이라고.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끔씩 있죠. 이걸 뭐라 불러요? 그렇지. 캔 음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카드 대라 그러고 음료수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림 너무 잘 그리지? 왜? 여러분이 알아보면 잘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못 알아보면 못 그린 거예요. 볼게요. 자, 자판기. 요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그쵸? 돈이 충분하다 치면, 자,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도 물이 나오죠. 그쵸? 자, 요 버튼을 누르면 코카콜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요 버튼을 누르면 펩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요걸 누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래? 그렇지. 칠성이야, 스프라이트야? 칠성. 아, 좋아. 역시. 응? 이걸 누르면 뭐가 나와요? 빨리. 뭐가 나와? 이건 스프라이트야? 너 숙제 2배. 이걸 누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뭐 나올래? 포카리. 캔 포카리. 오케이. 요걸 누르면 동현아 뭐 나올래? 게토레. 애들이 빨리빨리 와야 돼.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치? 버튼을 누르면 그거에 맞는 결과가 나오죠. 그쵸? 입력이 나오면 출력이 나와요. 키보드에다 떼고 A를 누르면 A가 찍혀요. 그쵸? 자, 자판기 아저씨가 무슨 자판기를 갈아치우지 않는 이상 오늘 8시 17분에 이걸 눌러도 물이 나오죠. 3분 뒤에 얘를 눌러도 물이 나오고요. 얘를 눌렀는데 갑자기 게토레가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쵸? 응. 우리 생활의 모든 기계는 입력과 출력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건이든 신호든 간에, 물건이든 신호든 상태든, 전기든 신호든 물리적인 물건이든 간에 우리 생활의 모든 기계장치의 동작은 입력, 출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은 이러한 입력, 출력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두 글자로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윤아, 녹화 켜져 있니? 뭐가 나오기는 하는데 촬영이 되고 있는지가 맨 윗줄에 빨간 동그라미 아니야. 빨간 동그라미 있어요. 빨간 동그라미 있어. 그럼 됐다. 깜짝이야. 왜 늙어봐. 이래 기억력이.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라는 것은 실제로 박스를 의미하는 그 함입니다. 함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입력, 인풋을 주면 오직 하나의 정확한 규칙이 존재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오직 하나의 뭐를 출력, 아웃풋들을 내는 거를 사람들은 함수라고 부른다. 입력을 주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동작하여 출력을 내는 이 관계를 사람들은 함수라고 부르게 된다. 물론 더 넓은 의미의 여러 가지 함수들이 우리 실생활에는 많지만 일단 함수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자빠지는 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 1차 함수부터 2차 함수부터 선생님 저는 함수를 못하겠어요 소리가 나와도 꾸역꾸역 함수를 가르친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이 뭘로 돼 있어서? 함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함수 가르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괴롭히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응? 이렇게 돼 있다. 우리는 수로 된 함수만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론 알파벳 같은 것도 간혹 쓰겠지만 웬만하면 수로 된 함수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수학에서의 함수에 관련된 용어들이 조금씩 존재를 할 겁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안에서 함수에 대한 입력은 일반적으로 x라고 부를 거고요. 출력은 y라고 부를 거예요. 너무 고급 용어죠, 그쵸? 아니냐? 얼마나 어려운 용어야, 그쵸? 이렇게 부르고요. 이 규칙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누구야? 펑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글로 적어보겠습니다. 함수의 뜻은 하나의 입력에 대해 오직 하나의 출력을 내보내는 친구고 정해진 뭐에 의해? 규칙에 의해서 오직 하나의 출력을 내보내는 그러한 동작, 장치, 관계를 사람들은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함수의 끝이에요. 우리가 배울 거는 함수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함수인 대응관계와 함수가 아닌 대응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얘를 입력이 되는 x들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보죠. 얘를 출력이 되는 y들의 모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응 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가슴 아픈가? 이거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확인하면 돼요. 자, 하나의 입력이 있죠. 그러면 오직 하나의 출력이 되나요? 돼, 안 돼?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출력, 맞아요?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출력, 맞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이러한 대응 관계는 함수가 맞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처음에 지웠다가 한 건 한번 다시 해보죠. 요렇게 대응됐다고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입력에 대해 하나의 출력 맞나요? 하나의 입력에 대해 하나의 출력 맞고요. 하나의 입력에 대해 하나의 출력, 그걸 함수라고 부른다. 선생님, B는 대응을 2개 받잖아요, 그쵸?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 코인 노래방 같은 데 자판기 하나씩 있죠, 그쵸? 코인 노래방 자주 가시죠? 안 가나? 전 자주 가요. 거기 막 물이 몇 개씩 있어요. 잘 팔리니까. 한 3개씩 있죠, 그쵸? 버튼 3개 서로 다른 버튼이지만 같은 결과물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입력이 다른데 출력이 같아. 이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는 하나의 출력이니까 함수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대응 관계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럼 이제 슬슬 아닌 예시가 나올 때가 됐죠? 눈치를 까야죠. 삐로링, 삐로링.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하나의 출력. 괜찮고,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하나의 출력. 오케이죠?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없죠. 대응되는 y가 없어. 그럼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함수예요? 자, 내가 음료수 자판기에 갔어요. 3번 버튼을 눌렀어. 메로나가 나와.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컵라면이 떨어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이 y라는 집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범위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를 치긴 할 텐데 어쨌든 정해진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건 올바른 출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에 대한 명칭을 조금 이따가 정리할 건데 어쨌든 y의 집합을 벗어나게 되면 정상적인 출력이 역시나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y의 집합을 벗어나게 찍어도 함수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아닌 예, 하나의 입력에 대해 몇 개 이상의 출력, 2개 이상의 출력. 버튼을 눌렀어. 음료수 3개가 떨어져. 개꿀은 맞지. 근데 잘된 자판기예요? 잘못된 자판기예요? 잘못된 자판기인 거죠, 그쵸? 그냥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 것 뿐이잖아, 그냥. 그래서 이런 것도 올바르게 된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것만 염두에 두신 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어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입력에 해당하는 x가 될 수 있는 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아닐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문자 x로 보통 쓰고요. 어쨌든 이 입력이 되어야 하는 x 값들을 모은 집합을 사람들은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잘난 척 하려고 영어로도 쓸 거예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누구들을 모은 집합을? x값들을 모은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이 함수가 함수의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함수 두 개가 있어. 근데 정의하는 정의역이 달라. 그럼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인 거예요. 규칙이 아무리 똑같아도 정의역이 다르면 다른 함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y값들도 음료수 자판기면은 음료수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과자 자판기면 과자를 대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아이스크림 자판기면 아이스크림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y값이 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어떤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러한 가능한 y값들의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코도메인이라고 불래. 가능한 출력들을 모은 집합을 사람들은 공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들을 만들게 될 거라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대응 관계들을 만들게 될 거다. 그런데 사실 음료수 자판기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음료수를 다 팔 수는 없죠. 그럼 실제로 그러면 대응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규칙에서 대응 관계 설정했을 때 이 중에서 실제로 대응 당한 y값들이 있겠죠. 가능한 애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대응을 당한 y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모든 y값들이 다 대응을 당할 수도 있지만 간혹 소외당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소외당한 애들 말고 실제로 대응을 당한 y값들을 모은 집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사람들은 이 예시에 해당하면은 A랑 B랑 D가 되겠죠. 그쵸? 이러한 집합을 사람들은 무슨 역이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치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입력인 X값들을 모은 집합을 정의역, 가능한 y값들을 모두 모은 것을 공역. 그 중에서, 그럼 공역의 원소 중에서, 그 부분 집합 중에서 실제로 대응을 당한 y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고3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 간혹 나오는 표현인데 이러한 대응 관계의 이름을 F라고 부르면 X를 집어넣었을 때의 F가 되겠죠, 그쵸? 저 정의역 원소들을 F에 의해 대응시킨 함수 값이라고 부르겠죠, 그쵸? 함수 값들만을
실제로 함수값이 된 애들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치역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건제시법에 여기가 fx 꼴이라면 치역을 표현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다른 모양일 수 있으나 어쨌든 조건제시법에서 여기 자리가 fx 꼴이라면 이것은 f라는 함수의 치역을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나중에 재수할 때 나중에 재수할 때 우연히 이런 거 발견하고 이런 얘기를 해줬었구나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소름 돋을 정도로 별게 없죠, 그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딱 자, 그 다음 그래프. 그래프라는 것은 우리가 x와 그 x에 대한 함수값 fx를 y좌표로 하는 그러한 순서쌍들을 모은 집합을 그래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순서쌍이니까 당연히 좌표 평면에 많이 찍는 것 뿐이고요. 이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그래프라고 부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낚이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거에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애들이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해요? 신나갖고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항상 뭐를 보셔야 된다? x 값들을 잘 보셔야 돼요. x 값이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순서쌍이 몇 개 생기는 거야? 그래프가 순서쌍 3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순서쌍이 3개면 전부 몇 개? 3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함수 정의역이 이렇게 생기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이 되겠죠, 그쵸? 끊길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선분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 만약에 모든 실수를 x 이렇게 써줘야 띵띵 이렇게 되겠죠. 뭔 말을? 이런 느낌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얘기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항상 x들이 누가 될 수 있냐를 신경 쓰셔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잘 보세요. 함수의 뜻이 그래서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하나의 출력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였죠, 그쵸? 즉 x값 하나에 대해서는 y값이 오직 몇 개만 걸려야 된다. 하나만 걸려야 되는 거예요. 얘 함수예요, 아니에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그치? 하나의 x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 y값만 걸리죠, 그쵸?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 y값만 걸리고 백날 첫날 온 세상을 뒤져봐도 그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함수가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맞다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무슨 만? 다만 하나 x값에 대해서 하나 y값 나오잖아요, 그쵸? 하나 x값에 대해서 하나 y값 나오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존재하죠, 그쵸?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출력이 나오는 순간이 존재하면 그놈은 함수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버튼 한 개 누르는데 음료수가 두 개 나오면 그놈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 돈이에요, 다. 여러분이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데 버튼 하나 누르는데 음료수가 세 개 쏟아지면은 다 때려놓고 달려가가지고 그건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그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x값이면 x는 세모라는 세로선에 대해서 걸리는 y가 여러 개인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x는 세모를 여러 번 그렸을 때 걸리는 y가 항상 한 개면 함수입니다. 그쵸? 반대로 걸리는 y값이 여러 개가 존재하거나 빵개가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면 이런 지점이 존재만 한다면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화살표 대응관계를 보고서도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직선이랑 곡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형태를 보고서도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될 거고 서로 같은 함수랑 여러 가지 함수 몇 개만 보면 끝나겠네요. 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의역끼리 서로 같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역들이 어떤 규칙으로 연결되는지는 솔직히 달라도 됩니다. 뭐만 같으면 돼?
대응 관계끼리 같으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똑같은 리모컨이야. 똑같은 리모컨이야. 전원 버튼 여기 있어. 전원 버튼 여기 있어. 바람색이 여기 있어. 온도 조절 여기 있어. 바람색이 여기 있어. 온도 조절 여기 있어. 운전 여기 있어. 운전 여기 있어. 자, 같은 리모컨이에요. 다른 리모컨이에요? 그쵸. 같은 리모컨이죠. 그쵸. 하하. 사실은 얘는 건전지를 여기다 넣고 얘는 건전지를 여기다 넣지롱. 하하. 얘는 회로가 얘는 메인 얘는 저기 뭐야 메인 장치가 이쪽 건전지 어디 있지만 얘는 메인 장치가 이쪽 어디 께 있지롱.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내부적인 규칙은 같다 다르다를 설명하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만 확인하시면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럼 1번 볼게요. 1번 예시. 예시만 하루 종일 들다가 집에 가겠다. (3까지만) 하자. 너무 많다. 여기는 모든 자연수 다 되고 여기 모든 자연수 다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 이름을 F, 이 함수 이름을 G라고 하겠습니다. fx는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케이? 자, 이 규칙에 의하여 1은 어디다 쏩니까? 그치? 이래야 쏘죠. 2는 어디다 쏩니까? 3은요? 2죠. 자, 요 규칙에 의해서 1은 어디다 쏘고요? 1이죠. 2는요? 3은요? 정의역 같아요, 달라요? 대응관계 같아요, 달라요? 같은 함수, 다른 함수. 그렇게 쓰시면 된다. 그럼 역으로 정의역과 규칙을 줬을 때 대응관계를 확인해서 서로 같은 함수, 다른 함수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 보통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 F도 G도 F랑 G를 비교할 건데 F랑 G랑 둘 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함수, 다른 함수.
이걸 지워야겠구나. 일반적으로 얘네 둘은 같은 함수라고 보셔야 돼? 다른 함수라고 보셔야 돼? 저걸 써놓으면 헷갈리는구나. 같은 함수, 다른 함수. 던져봐. 틀려야 나도 할 얘기가 있지. 애드립은 바로바로 나와야 되네. 애드립 타이밍이에요, 선생님. 잘 봐봐. 봄이랑 같은 함수, 다른 함수. 이렇게 속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호흡이 짝짝이잖아, 그잖아. 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결국. 봅시다. fx가 x과 x를 동시하시라. 여기는 x 자리에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여기다가는 x 자리에 뭐 아무거나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x에 뭐가 들어올 수가 없다. 0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얘랑 얘는 정역을 얘랑 얘는 정역을 최대한 설정한다고 해봐야 정역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웬만하면 달라진다는 얘기지. 물론 얘를 빼고 정역을 설정하면 같은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얘가 0을 끼는 순간 같은 함수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규칙이 다르더라도 대응관계가 같으면 같은 함수인 거고요. 그래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49페이지 5다 이상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5-3이라 그랬니? 정신 나갔나 보다. 5-2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큰일 나나 시다. F라는 함수도 정의역이 1, 2, G라는 함수도 정의역이 1, 2가 된다 그랬죠, 그쵸? 자, 이랬을 때, 자, 두 함수 fx는 ax-3의 대응관계를 가질 거고요. g라는 함수는 2x 더하기 b라는 규칙으로 대응을 시킬 거다. y값을 구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1, 2라는 수는 얘가 가려져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a 빼기 얼마라는 수에 3, 2라는 수에 대응이 어딘가로 될 것이고요. 2라는 친구는 어디로 대응이 되겠어? 몇 a-3? 2a-3, 2라는 수로 대응이 되겠죠, 그쵸? 앞뒤로 수많은 수들이 있을 것이고. gx에서 g라는 함수에서 1이라는 수는 어디로 대응이 되겠어? 뭐 더하기 b? 2 더하기 b로 대응이 될 것이고 2라는 수는 어디로 대응이 되겠어? 4 더하기 b로 대응이 되겠죠, 그쵸? 동물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뒤로 수많은 수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대응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둘이 f는 g 같은 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의역은 같으니 무슨 관계가 같아야 된다? 대응 관계가 같아야 된다. 그럼 1이 대응되는 얘랑 1이 대응되는 얘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거고 2가 대응되는 얘랑 2가 대응되는 얘랑 같아야지만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연립하시면 되겠죠. 뿜빰뿜빰 뿜빰빰. 오. 어떻게 되냐? A 얼마 나오고 B 얼마 나오냐? A가 마이너스 2? B가 A가 2, B가
마이너스 3. 맞나? 오, 빠르네. 역시. 기가 막히구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나였으면 이거 물어봤지롱. 그럼 F랑 G의 뭐도 같아야 돼, 당연히. 치, 역도 같아야 되죠. 그럼 치역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대응을 당한 얘랑 얘를 모은 집합이죠, 그렇죠?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같은 수니까 한 번만 쓰면 2-3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4-3이니까 1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치역을 물어봤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다. 가란 느낌이면 될 거고요. 우리 차근차근히 지나갈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여러 가지 함수 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이따 보시죠.